북쪽 6km 지점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포항 지역 일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경북 지역의 가장 큰 내륙 진동입니다. 지진이 어느 정도였는지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여진이 서울에서도 몇 번이나 느껴졌습니다. 현재 포항과 인근 경주 상황 어느 정도인지 현지 주민 전화 연결 먼저 해서 지금 이 시간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포항에 사시는 양인규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오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여진이 계속 혹시 느껴지고 있나요? 예, 여전히 몇 번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몇 시쯤 마지막 여진을 느끼셨습니까? 몇 시지? 몇 시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나 보죠? 예, 예. 네. 자, 일단 계속 여진이, 그러니까 가장 큰 진동이 있었던 이후에 한 서너 번 이상의 여진을 느끼신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일단 그 첫 번째 가장 큰 진동을 느꼈을 때의 상황, 그리고 주변 상황 먼저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집 전체가 막 크랙이 가면서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네. 작업을 하다가 밑으로 막 피신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갖고 내려와 보니까 담이 다 무너지고 차량이 다 파손되고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네네. 지금 현재로는 사람들이 그 공포감에 네. 공원 그런 데로 다 피신을 해갖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래 있거든요. 네. 일부 학교에서는 천정이 내려앉아가지고 네. 학생들도 막 바깥으로 운동장으로 다 대피하고 네.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양 선생님, 지금 사시는 곳이 주택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지금은 주택에 있습니다. 네. 주택에 있고 아까 작업 상황에서는 저기 5층짜리 건물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주변에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 물론 주택도 마찬가지만 말입니다. 이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지금 단지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밖에 계속 계시는 상황인가요?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네. 사람들이 지금 대피의 공원으로 네. 대피해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선생님? 저희들은 지금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으로 저희는 와 있고요. 네. 일부 시민들은 운동장이나 공원 그런 데로 안전한 데로 지금 대피 상태로 하고 있고 그래요. 네. 자, 지난번 경주 지진 때보다는 정부의 그 알림 문자가 상당히 빨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대피할 때 안전 문자, 재난 알림 문자는 잘 받으셨나요? 전에보다 더 늦은 걸로 저희는 늦게 왔던데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일단은 뭐 대피를 하라는 문자는 받으셨던 건 맞고요. 맞았는데 지진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한참 있다가 저희로 왔는데 메시지 일부는 뭐 지금 5.8인이었는데 저희는 제 휴대폰으로도 3.7 뭐 그거밖에 안 오고 네. 지금 정확하게 오지를 않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가희 기자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5.5로 알려지고 있다가 기상청에서 5.4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5.4라고 하면 상당한 이 강도의 지진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5.4면은 규모가 그 지진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경주에서 포항에서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은 뭐 21층 아파트에서 주민 100여 명이 대피를 했다거나 흔들림이 그만큼 크게 느껴졌다는 거겠죠. 네. 아니면 이제 시청이 한꺼번에 몰려서 대피한다거나 해서 네. 현장에서는 아마 실제 5.4의 규모보다는
규모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굉장히 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표를 한번 그려봤었는데 이게 지금 여진만 8차례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지진 전에 2번의 진동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 여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본진이 5.4, 앞에 있는 진동과 뒤에 있는 진동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진이 처음 일어나게 되면은 그 충격이 주변 지층이나 집안에 전달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일단 한번 크게 일어나고 나면은 그 스프링이 계속 따라 흔들리듯이 아하. 그 주변에 계속 진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큰 지진 이후에도 계속 여진이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곳곳에서요,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피해 사진들, 그리고 지진 당시의 영상들, CCTV 화면들이 속속 방송국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지금 저 화면을 보면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들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바닥은 원래 금이 가 있지 않던 그런 바닥이었는데 진동과 함께 이 바닥이 갈라지는 그런 CCTV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금이 간 그런 화면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른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인데 행인이 걸어가다가 이 차량에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걸음을 멈추는 모습. 자, 이 영상은요. 학교 운동장인 것 같습니다. 흙바닥이 갈라져서 마치 이 땅이 갈라진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오가희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저게 금이 간 모습, 저게 땅이 갈라졌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표층만 갈라진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진에서 땅이 갈라지는 상황은 네. 일단은 단단하게 있었던 표층이 갈라진 거고요. 아, 그래요? 네, 내부에 뭐 균열이 심하게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이 장면은요, 이 주차 타워입니다. 주차 타워에 물탱크가 진동 때문에 터져서, 흔들리면서 터져서 이 물이 주차장 외부로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는데요. 이 고층 아파트들에도 외벽에 금이 아주 심하게 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 금이 가 있는 모습, 그리고 건물의 외벽에 금이 저렇게 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렇게 아파트 벽에 금이 갈 경우에 저 안에 사시는 분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전진단 전문가 전화 연결 한번 해봤습니다. 김인석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김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화면에 저희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외벽에 금이 간 아파트 또는 건물 사진 또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렇게 외벽에 금이 간 아파트 다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예,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굉장히 심한 거로 보여지고요. 네. 예, 88년 이후에 건설된 건물들은 네. 내진 설계가 일부가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5층 이하는 이제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88년 이전에 지어졌는지 아닌지 네. 그거 검토가 필요하고, 예. 두 번째로 그 균열들이 구조적인 균열인지 비구조적인 균열인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비구조적인 균열과 구조적인 균열, 이건 뭐 어떤 차이입니까? 네, 구조적인 균열이라는 거는 네. 측벽이라든가, 네. 아파트의 측벽이라든가, 계단실, 그리고 엘리베이터실, 네. 그다음에 세대 간 벽, 이거는 다 구조적인 균열입니다. 그쪽에서 생긴 구조적인 균열이라고 하면 힘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그런 구조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을 지탱하는 아하. 그런 걸 말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방과 방 사이에 세대 내에 있는 방,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구조적 균열이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균열이 나도 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네. 일반 시민들이 봐가지고는 모르고 어떤 그 설계의 전문가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건축 구조기술사라든가 네. 그런 그 전문가들이 네. 현장을 확인을 하고 네. 비구조적 균열인지 네. 일반적인 균열인지, 그리고 균열 폭은 보통 보면은 0.3mm
이상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0.3mm 이상의 균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예, 네. 그렇습니다. 0.3mm 이내는 네.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을 했더라도 네. 안전성에는 큰 문제는 있지만 큰 네.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이쪽 안전진단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인지,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들이겠죠. 88년 이전에 지어졌으면. 네.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구조적 균열인지,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외벽이나 기둥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겠군요. 그 이외의 균열은 큰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잘 들었습니다. 전화 연결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아파트의 균열 얘기까지 해봤었는데, 이 포항 지역 하면은 울산 지역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원전이 있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원전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정상 가동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한수원 통해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신고리 원전이라든지 울진 지역에 있는 원전들 24기 정도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원전 모두가 안전하게 지금 가동 중이다. 그리고 그 지진이 감지된 그런 원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정확한 지진 감지가 됐을 뿐이지 아하. 그게 무슨 정상 운영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월성 1호기에서 지진이 감지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어떤 값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지진들 원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진 설계가 6.5 정도로 규모 6.5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한수원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저기가 지금 이 한동대학교, 포항의 한동대학교인데 건물 외벽이 꼭대기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저런 장면입니다. 소정 국장님, 저기서 지금 뭐 큰 피해가 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학생들이 대피를 잘 한 건가요? 학생들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이제 밑에 주차된 차량 같은 게 좀 있어서 네. 외벽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덮쳐가지고 차량 지붕 같은 게 좀 파손이 됐고요. 네. 저 한동대 말고도 지금 보면 포항 시내 여러 곳에서 외벽들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그 밑에 특히 주차되어 있던 차들 아하. 저도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거의 앞에 유리창과 지붕이 네. 굉장히 상당한 피해를 입은 차들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지진 피해가 지난해 9월 10일 날 경주 그때는 5.8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 비해서도 만만치 않은 피해가 이번에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포항 지역에 있는 학교들 수업 중단한 곳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깜짝들 놀라셨을 텐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학교인 것 같은데, 네. 공원 쪽에 이제 아이들이 모여있는 느낌인데요. 네. 저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경북 지역에 있는 1064개 학교에 긴급 메시지를 보내서 네. 오늘은 일단 다 모두 돌려보내라. 그래서 일찍 귀가 조치가 됐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여진이 계속됐기 때문에 네. 밖에서 잠깐 대기하다가 다시 수업을 하려고 했어도 다시 학원 같은 데서도 전부 돌려보내는 아하. 그리고 도보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지진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건물에서도 전부 다 이제 도보로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 모습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학교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모습, 각각 관공서에서 대피하는 모습 많이 보셨는데 지금 가장 또 중요한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 포항 지역이 지금 이 화면인데요. 이 종합병원에서 응급실 또는 일반 환자들 지금 급하게 이 진동을 피해서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반 환자 병동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이 대피도 힘들 뿐더러 저기 장시간 응급실이나 이 중환자실을 떠나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는 병동은 일반 병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일반 병동에 학교와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대피를 하면 될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보다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네. 생명유지 장치를 달고 있는 환자분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환자분들을 의료진이 일일이 붙어서 몇 명씩 붙어서 앰뷸런스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잘못하게 되면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만약 이동 와중에 어떤
처치가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면 생명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까지 올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뭐 네. 병원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사실 작년에 저희가 경주 지진 한번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경주 지진을 경험하고 나서 네. 나름대로의 어떤 그때 잘못된 것을 개선책이라든지 네. 그런 매뉴얼들이 그래도 뭐 학교면 학교, 병원이면 병원, 회사면 회사 나름대로 조금씩은 정비도 되고 예. 대피 훈련들을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 강한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그나마 조금 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상청에서도요, 오후 4시 반쯤 이 지진 관련은 해서 이제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일단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포항에서 발생한 5.4 지진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여진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전파로 국민 여러분들께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생 시각은 금일 15일 14시 29분 31초에 발생하였으며 발생 위치는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규모는 5.4로 저희가 분석을 하였습니다. 진도는 최대 진도 6이 경북 지역에서 나타났으며 진도 4가 강원, 경남을 비롯한 울산, 충북까지 나타났으며 전북에서도 진도 3이 관측되었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6시 반, 잠시 후 6시 반에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 포항 지진과 관련한 이 긴급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시간 중에 브리핑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때 6시 반에 저희가 연결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항 본지진 이후에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가희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진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 이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은 그 충격파가 주변 지층으로 계속 전달하기 때문에 네. 그 진동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네. 지난해 9월 12일에 있었던 경주 지진의 경우에도 1년 동안 약 640차례 정도 여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지진도 그 올해 몇 수개월 동안 여진이 이어질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모습은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왔던 주부가 이 물건을 고르다가 갑자기 진동 때문에 발걸음을 떼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피하는 바로 그 모습인데 이 슈퍼마켓 안에 있는 CCTV에 찍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지난 경주 지진보다도 이 여진이 더 많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이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강도는 더 약한데 여진이 더 많다. 이유가 있습니까? 여진이 더 많다라는 거는 이게 얼마나 많이 흔들렸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경주 지진보다 좀 얕은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깊이가 얕은 곳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규모는 지난번보다 0.4 정도 작았을지언정 아마 시민들이 느끼는 진동은 훨씬 더 심했을 거고요. 거기다가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층 자체가 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지층이어서 네. 상대적으로 단단한 경주에 비해서 흔들림이 더 심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아까 소정석 국장님이 강도는 더 적은 것 같은데 피해는 더 큰 것 같다, 이상하다라고 했던 게 이유가 다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그 지진을 그 국민들이 느끼는 것도 네. 지난해 경주 지진보다 아마 이번에 실제 지진을 느꼈다는 국민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느꼈거든요. 저도 느꼈어요. 그리고 막 지금 네, 저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SNS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지난해 경주 지진보다도 저런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외벽이 무너지는 것, 자동차에 떨어지는 것, 벽이 갈라진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피해가 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오 기자가 말씀하신 네. 이 진앙이 좀 지난해보다 얕기 때문에 더 표면에 가깝게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저렇게 물건이 막 부서지고 한 것도 볼 수 있지만 예.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파손됐어요. 이거 손해배상은 어떻게 보험 처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험 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보험 처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건 사실은 개별 보험의 약관을 봐야 되는데 네. 대부분의 약관에 만약에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들에 대해서 배상을 제외하는 조항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약관이에요. 그러면 그런 배상받을 수가 없어요. 그 왜냐하면 아파트 금광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천재지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모든 이제 약관에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면책 조항들이 들어있게 되면 네. 천재지변에 대부분 이제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자연재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건 사실은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약관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보험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거고 네. 보험 외에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디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그건 아무도 배상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연재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군요. 그리고 이번 지진 때문에 지금 가장 마음 졸이고 속상하고 불안한 사람 중에 하나가요. 내일 수능을 치러야 될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신정수 차장, 네. 이 내일 수능일인데 네. 지금 여진이 계속된다 그래요. 지금 오가희 기자 말로는 1년 가까이 넘게도 지금 여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수능은 계속 진행한다고 교육부가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도 그 안전행정부인가요? 행정부에서 그 발표한 데 따르면 내일 수능은 예정대로 치른다. 그러면서 그 3단계 대응 단계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오가희 기자 말씀한 것처럼 여진이 발생할 경우 그 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서 그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지금 각 교육청에 내려간 상태인데요. 네.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그 수능 때 지진이 나도 예. 무단 이탈하면 네. 포기 처리한다고요? 시험에 응시한 학생분들, 학부모분들도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진동이 느껴졌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무단 이탈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흔들린다고 느껴서 시험 보다 말고 나가거나 이러면은 수능 포기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하. 내일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어쨌든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포항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네. 정말로 지금 교육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정말 잘 대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될 수 큰 있겠죠. 혼란이 빚어질 수도 결과를 가지고도 승복하지 못하는 결과라든지 네. 그런 그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 형평성에 같아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만약에 여진이 발생을 네. 해서 시험 도중에 대피를 하지 않고 그냥 시험을 치렀다. 네.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똑같은 문제를 다른 지역에 있는 수험생들과는 다른 상태에서 시험을 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근데 또 이게 수능 시험 날짜를 연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부가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수능 시험의 가장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수능 시험이 만약에 일주일 또는 뭐 열흘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되면 대학의 어떤 입학 사정 일자가 다 밀립니다. 네. 그럼 뭐 내년 이제 내년 대학의 신입생 그 하는 입학시까지 밀리는 어떤 그런 그 대학 이라든지 고등학교 입시 행정에 큰 어떤 혼란이 오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는 그 부분을 좀 걱정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반대로 내일 만약에 오늘 만약에 있었던 이런 지진이 하루 밀려 내일 있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럼 포항 지역 학생들은 3시에 시험 보다 말고 대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때 그 혼란들을 과연 교육부가 막을 만큼 준비가 돼 있느냐.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포항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러면 시험 중단하고 너희들 지금 밖에 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안전된다고 시험 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럼 다른 지역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아니 저 사람들 포항에 있는 학생들이 2시간 동안 대피하는 동안 책 봤을 줄 어떻게 알고 다시 시험 칩니까? 또 이런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워낙 이 수능이란 게 민감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부가 내일 만약에 불의의 사건이 있었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글쎄요 어느 정도 준비했을지 좀 걱정은 되네요. 자, 일단 국민들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진이 계속되는 거 이외에도 지금 우리 일본의 대지진을 바로 앞에서 우리가 옆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우리 한반도는 사실 이 지진 지각판이 다르기 때문에 큰 지진에는 안전하다라고 여태까지 언론에도 보도됐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가희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일본처럼 큰 지진이 지금 올 수 있는 전조 증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보통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흔히 불의 골이라고 얘기하는 판의 경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지구 내부에 있는 에너지로 인해서 멘틀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 위에 떠 있는 지각이 그 멘틀의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진이 잦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경계에서 좀 떨어져서 안전하다고 있는데 문제는 이 경계에서 발생한 충격이 대륙 쪽으로도 항상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이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만큼 굉장히 크거나 드라마틱한 그런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내부에 있는 단층이나 이런 관계에 따라서도 지진 규모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확실하게 지금 확인이 된 셈인데,
자, 이럴 때일수록 지금 대피 요령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가희 기자와 소승숙 국장님 좀 하나씩 설명을 해주죠. 소 국장님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금 집에서 지진을 경험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좀 급한 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뭐 단순하게 딱 하면 세 가지로 보통 이제 지진 대피 요령 할 수 있지. 첫 번째는 드랍, 네. 두 번째가 커버, 네. 세 번째가 홀드 이렇게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로 드랍이라는 좀 것은 쉽게 얘기해 주시죠. 일단 몸을 숙이라는 거죠. 네, 엎드리고. 예, 몸을 숙여서 네. 자신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커버가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탁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홀드는 들어가서 다리를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딱 명심을 하면 드랍, 커버, 홀드. 숙이고 머리를 보호하고 잡아라. 일단은 그걸 명심하면 그럼 금방 밖에 해결할 수 돌아다니다가 지진을 경험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밖에 돌아다닐 때도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건 오로지 흔들림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감지가 되면 그 자리에서 몸을 낮추고 주변에서 파편이나 뭐 간판 같은 게 떨어진 것을 대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터같이 위에서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자, 포항의 지진, 지금 오늘 규모가 5.4고요. 지금 피해가 여기저기서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또는 SNS 그리고 방송국의 제보 영상으로도 피해 상황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피해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오가희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지만 옛 경주 지진 때보다 진원지가 얕아서 오히려 더 진동을 느낀 국민들이 훨씬 많았고 그리고 또 외벽이라든가 무너져 내림 이런 낙상 사고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이 되지 않고요. 정부에서 이제 내일쯤이면은 대략의 피해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큰 사망자나 부상자, 중상자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 지금 이 떨어지는 물건이나 외벽, 벽돌 뭐 이런 것들에 맞아서 경상을 입은 경우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큰 사고가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 자, 전에 네. 그 123층 롯데월드 타워가 지금 어떤 맞습니다. 상태인지 자, 롯데월드 타워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네. 저 지진 그리고 광화문에서도 이제 그 감지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서울에서도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 타워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여기가 내진 설계가 지진 규모 9에 맞춰져서 설계가 아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진에서도 확인을 했지만요. 네. 1988년도에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내진 설계가 의무화,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무화해서 지은 반면에 네. 그 전에 지어졌던 주택이라든지 그런 사무실 이런 데가 사실은 정말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번 기회에 내진 설계를 모든 주택에 의무화하는 네. 그리고 그 강도도 굉장히 높여서 네.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렇죠. 말씀하시고 있으니까요. 네. 6에 맞추든 5에 맞추든 일본 수준으로 올려서 만들어는 것을 의무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저희 뉴스탑10 오늘 10가지 소식 준비를 해놓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 살펴보면서 이 지진과 관련된 속보가 들어오는 즉시 관련된 내용을 그때그때 또 확인하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지진 관련 속보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오가희 기자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정석 국장님은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세대 간 벽, 이거는 다 구조적인 균열입니다. 그쪽에서 생긴 구조적인 균열이라고 하면 힘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그런 구조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을 지탱하는 아하. 그런 뭘 말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방과 방 사이에 세대 내에 있는 방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구조적 균열이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균열이 나도 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고 네. 일반 시민들이 봐가지고는 모르고 어떤 그 설계의 전문가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건축 구조기술사라든가 네. 그런 그 전문가들이 네. 현장을 확인을 하고 네. 비구조적 균열인지 네. 일반적인 균열인지 그리고 균열 폭은 보통 보면은 0.3mm 이상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0.3mm 이상의 균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예, 네. 그렇습니다. 0.3mm 이내는 네.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을 했더라도
네. 예, 안전성에는 큰 문제는 있지만 큰 네.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이 이쪽 안전진단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8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인지, 그러니까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들이겠죠. 88년 이전에 지어졌으면. 네.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구조적 균열인지,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외벽이나 기둥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겠군요. 그 이외의 균열은 큰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잘 들었습니다. 전화 연결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아파트의 균열 얘기까지 해봤었는데, 이 포항 지역 하면은 울산 지역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원전이 있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원전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정상 가동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한수원 통해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신고리 원전이라든지 울진 지역에 있는 원전들 24기 정도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원전 모두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게 금이 간 모습, 저게 땅이 갈라졌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표층만 갈라진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진에서 땅이 갈라지는 상황은 네. 일단은 단단하게 있었던 표층이 갈라진 거고요. 아, 그래요? 네, 내부에 뭐 균열이 심하게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이 장면은요, 이 주차 타워입니다. 주차 타워에 물 탱크가 진동 때문에 흔들리면서 터져서 이 물이 주차장 외부로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는데요. 이 고층 아파트들에도 외벽에 금이 아주 심하게 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 금이 가 있는 모습, 그리고 건물의 외벽에 금이 저렇게 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렇게 아파트 벽에 금이 갈 경우에 저 안에 사시는 분들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전진단 전문가 전화 연결 한번 해봤습니다. 김인석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김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화면에 저희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외벽에 금이 간 아파트 또는 건물 사진 또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렇게 외벽에 금이 간 아파트 다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예,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굉장히 심한 거로 보여지고요. 네. 예, 88년 이후에 건설된 건물들은 네. 내진 설계가 일부가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5층 이하는 이제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88년 이전에 지어졌는지 아닌지 네. 그거 검토가 필요하고, 예. 두 번째로 그 균열들이 구조적인 균열인지 비구조적인 균열인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비구조적인 균열과 구조적인 균열, 이건 뭐 어떤 차이입니까? 네, 구조적인 균열이라는 거는 네. 측벽이라든가, 아파트의 측벽이라든가, 계단실, 그리고 엘리베이터실, 네. 그다음에 세대 무너지고 차량이 다 파손되고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네네. 지금 현재로는 사람들이 그 공포감에 네. 공원 그런 데로 다 피신을 해갖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래 있거든요. 네. 일부 학교에서는 천정이 내려앉아가지고 네. 학생들도 막 바깥으로 운동장으로 다 대피하고 네.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양 선생님, 지금 사시는 곳이 주택인가요? 아파트인가요? 지금은 주택에 있습니다. 네. 주택에 있고 아까 작업 상황에서는 저희 5층짜리 건물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 주변에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 물론 주택도 마찬가지만 말입니다. 이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지금 단지 안으로 못 들어가고 밖에 계속 계시는 상황인가요?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네. 사람들이 지금 대피의 공원으로 네. 대피해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선생님? 저희들은 지금 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으로 저희는 와 있고요. 네. 일부 시민들은 운동장이나 공원 그런 데로 안전한 데로 지금 대피 상태로 하고 있고 그래요. 네. 자, 지난번 경주 지진 때보다는 정부의 알림 문자가 상당히 빨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대피할 때 안전 문자, 재난 알림 문자는 잘 받으셨나요?
전에보다 더 늦은 걸로 저는 느껴왔던데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일단은 뭐 대피를 하라는 문자는 받으셨던 건 맞고요. 맞았는데 지진이 다 끝난 상태에서 아하. 한참 있다가 저희로 왔는데 메시지 일부는 뭐 지금 5.8이었는데 저희는 제 휴대폰으로도 3.7 뭐 그거밖에 안 오고 네. 지금 정확하게 오지를 않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가희 기자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5.5로 알려지고 있다가 기상청에서 5.4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경북 포항시 북부 북쪽 6km 지점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포항 지역 일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경북 지역의 가장 큰 내륙 진동입니다. 지진이 어느 정도였는지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여진이 서울에서도 몇 번이나 느껴졌습니다. 현재 포항과 인근 경주 상황 어느 정도인지 현지 주민 전화 연결 먼저 해서 지금 이 시간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포항에 사시는 양인규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나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오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여진이 계속 혹시 느껴지고 있나요? 예, 여전히 몇 번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몇 시쯤 마지막 여진을 느끼셨습니까? 몇 시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나 보죠? 예, 예. 네. 자, 일단 계속 여진이, 그러니까 가장 큰 진동이 있었던 이후에 한 서너 번 이상의 여진을 느끼신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일단 그 첫 번째 가장 큰 진동을 느꼈을 때의 상황, 그리고 주변 상황 먼저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집 전체가 막 크랙이 가면서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네. 작업을 하다가 밑으로 막 피신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갖고 내려와 보니까 담이 다 네. 5.4라고 하면 상당한 이 강도의 지진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5.4면은 규모가 그 지진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지금 경주에서 포항에서 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은 뭐 21층 아파트에서 주민 100여 명이 대피를 했다거나 흔들림이 그만큼 크게 느껴졌다는 거겠죠. 네. 아니면 이제 시청이 한꺼번에 몰려서 대피한다거나 해서 네. 현장에서는 아마 실제 5.4의 규모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굉장히 세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표를 한번 그려봤었는데 이게 지금 여진만 8차례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지진 전에 2번의 진동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 여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본진이 5.4, 앞에 있는 진동과 뒤에 있는 진동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진이 처음 일어나게 되면은 그 충격이 주변 지층이나 집안에 전달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일단 한번 크게 일어나고 나면은 그 스프링이 계속 따라 흔들리듯이 아하. 그 주변에 계속 진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큰 지진 이후에도 계속 여진이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곳곳에서요,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피해 사진들, 그리고 지진 당시의 영상들, CCTV 화면들이 속속 방송국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지금 저 화면을 보면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들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바닥은 원래 금이 가 있지 않던 그런 바닥이었는데 진동과 함께 이 바닥이 갈라지는 그런 CCTV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금이 간 그런 화면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른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인데 행인이 걸어가다가 이 차량에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걸음을 멈추는 모습. 자, 이 영상은요. 학교 운동장인 것 같습니다. 흙바닥이 갈라져서 마치 이 땅이 갈라진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오가희 기자